13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중반이 넘어갔어요. 오늘 수업은 이제 차트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필기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트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살펴봤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였냐면, 교재 앞으로 돌리시면 1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분명하고 불량률과 생산 비용을 블럭 설정을 했어요. 지난 시간 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삽입해 가서 책에서 꺾은 선형 하라 그랬죠. 그렇죠? 막대형을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새로운 막대형 선택하고 그 중에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기도 하고요. 또다시 예를 들면은 분명하고 불량률 생산 비용을 블럭을 잡아서 삽입해가 책대로 한다면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반드시 표식 있는 꺾은 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차이는 보면 둘 다 막대 그래프고 하나 불량률은 왼쪽에 앞에 있는 게 양이 너무 적어서 안 보이고, 오른쪽 차트에 보면은 불량률은 바닥에 0에 있고 생산 비용은 굉장히 높은 숫자로 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보시면은 생산 비용이니까 여기서 빨간색이죠.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서식, 그래서 보조축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때 이 보조축에 있는 거를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거나 또는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라.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른쪽과 같이 했다 그러면은 이 꺾은 선을 컨트롤 1번 보조축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반대로 얘는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꿔야 된다? 막대 그래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거를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책에서는 꺾은 선을 가지고 나머지 조정을 하는 걸 했는데, 쉬운 거는 삽입해 가서 새로운 막대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꺾은 선으로 바꾸던 상관은 없어요. 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내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위치 조정해야 되겠죠. Alt키 눌러서 A13번에다 갖다 놓고, 얘는 Alt키 눌러서 F에 28번째로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로 A의 13부터 F의 28까지 차트의 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축 제목도 세로 제목. 축이 지금 양쪽에 있다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건 주축, 오른쪽에 있는 건 보조축.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글자가 적혀 있으면 뭐 항목축, 세로로 적혀 있으면 세로축, 가로로 되어 있으면 가로축. 그러니까 세로 갑축, 가로 항목축인데, 어떤 차트에 따라서는 가로에 갑축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현재 가로가 항목축이지만 가로가 갑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로다 세로다, 그 다음에 글자가 들어있으면 항목,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 그리고 왼쪽이나 아래쪽에 있으면 기본축, 주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이나 위쪽에 있으면 보조축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보조축에도 제목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의 크기는 홈탭에 가서, 글꼴의 크기는 무조건 홈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홈탭에 가서 분림으로 해라. 분림으로 하고, 크기는 14수로 하고, 굵게는 기본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 컨트롤 1번 눌러서
이걸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소수점이하는 없게 만들고, 축 옵션에 가서 최대값을 3천만, 그 다음에 주 단위는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1000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례는 클릭하고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법례 서식이 뜨면 아래쪽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레이아웃에 가서 법례 위치를 아래쪽, 그러면 알아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례에 대해서 꾸미고 싶으면 법례를 클릭해서 뭐 테두리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자의 크기는 홈 탭에 가서 하라는 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궁서다 그러면 궁서 13이다. 근데 13이 없으니까 13을 써서 엔터. 뭐 진하게 굵게 하고 싶으면 굵게 누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이 노란색 계열이, 빨간색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에 선 스타일에 가면 굵기를 4포인트, 그 다음에 완만하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선색은 색깔에 가서 뭐 주황을 하라 그러면 주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지시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빨리 찾아야 되는 게 관건인데, 가장 쉽게 하는 건 컨트롤 1번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서식 누르는 게 컨트롤 1번이고요 여기 없으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저 상단의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에 있는 법례인지 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막대 그래프에 있는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 놔라 그러면 바깥쪽 끝에 이렇게 쫙 출력이 될 테고, 그러니까 어느 요소에 가서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인데, 컴퓨터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클릭하면 메뉴가 없잖아요. 메뉴는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서식에 관한 메뉴는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그 다음에 디자인, 이 레이아웃에 보면 서식이 떠 있잖아요. 그 서식이 컨트롤 1번 얘예요. 여기는 서식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꾸면 얘도 바뀌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클릭해도 바뀌고, 어떻게든지 이 서식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셔도 되고, 컨트롤 1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차트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기출 01에 가서 보시면은 약간 다르죠.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가 볼게요. 품명별로, 품명. 이거 지난 시간 거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186쪽에) 보시면은 성별이 남자인 출석 점수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출석 8, 10, 그리고 2개, 또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깔을 제가 칠해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출석이라는 글자까지 포함해서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눌려있는 상태에서 2개를 드래그하면 지금 제목까지 합치면 7개죠. 7개. 6명 거에 항목 이름까지 포함했어요. 얘를 복사해서 이 차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들어와요. 자, 이 차트 속에다가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데 이때 원하는 요소를 마우스로 복사해서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차트에다 붙여넣기 해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요, 복사했네요. 그리고 붙여넣기 했습니다. 책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제목이 현재 없어요. 그렇죠? 제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클릭하면 제목명이 뜨고요. 이때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이라고 쓰면은 글자가 이제 수정이 되겠죠.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 제목은 홈 탭에 와서 글꼴은 굴림체. 굴림과 굴림체는 다릅니다. 굴림체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말고 굵게 빼는 게 보통이죠. 크기는 10셋. 10셋은 없어요. 대부분 짝수거든요. 13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여기 있네요. 예, 채우는 색깔은 표준색에 가면 끝에서 세 번째 파랑. 이렇게 보일랑 말랑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값이 보이는데 0점에서 또 40점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컨트롤 1번. 이 최대값을 40이 아니라 얼마로 바꿔라? 50으로 바꿔라. 네. 자, 닫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50으로 변합니다. 마치 시험을 되게 못 본 것처럼 보여요. 아까 자동으로 40으로 돼 있을 때는 달랑말랑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갖고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 숫자 값을 올려놨더니 못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예. 세로 갑축의 눈금, 왼쪽에 있는 눈금을 갖고 했을 때는 오른쪽 눌러서 축서식 가는 게 있고요. 축서식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컨트롤 1번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불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그래서 자동으로 되어 있던 40이 50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게끔 느낌이.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기말 데이터 빨간색이죠. 빨간색을 클릭합니다. 그 중에 강정국이라는 사람의 점수를 이름을 표시하래요. 자, 여기죠. 여기 지금 빨간색을 클릭했는데 그러면 강정국을 포함한 기말 점수 6명 시험 본 게 다 선택이 되죠. 이때 강정국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강정국만 선택이 됩니다. 아까는 클릭하면 다 빨간색이 선택하고요. 파란색 선택하면 파란색이 다 선택되는데, 이때 빨간색 선택하고 강정국을 다시 클릭하면 강정국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된다. 여기에 가서 뭐를 하라 그랬죠?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표, 데이터 레이블이죠. 데이터 레이블 어디다 하래요? 안쪽 끝에? 근데 안쪽 끝에 누르면 숫자가 들어갈 거냐? 자, 이때 요거 자, 안쪽 끝에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38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다시 레이블에 가서요, 기타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가보세요. 이렇게. 근데 값을 하래요? 아니면 항목 이름을 하래요? 계열 이름을 하래요? 이름 하래죠. 그냥 강정국 이름 나오게 하라잖아요. 그러면 값이 아니라 계열도 아니고 그냥 항목으로 바꿔주면 돼요. 처음에 값이 들어갔는데 값을 빼고 항목 이름을 넣어주면 강정국 하고 나올 거라 이거. 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는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처음에 빨간색 클릭하고 강정국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면 기타 레이블.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여기서 값은 빼고 항목으로 바꿔라 이렇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막대 그래프가 옆으로 딱딱딱딱 붙어있죠. 몸이 붙어있어요. 근데 밑에 결과를 보면은 그래프끼리 서로 겹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계열 겹치기라는 하라는데, 이때는 그냥 아무 색, 빨간색이든 뭐 파란색이든 아무거나 선택하고요. 컨트롤 1번.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겹치기가 오고 너비가 나오는데, 이때 겹치기는 50% 50%니까 뭐죠? 이걸 50으로 쓰셔도 돼요. 그냥 50 쓰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얼마나 하라 그랬죠? 100
얘를 글자로 쓰기 싫으시면 얘를 클릭하시고요. 얘를 클릭하시고 키보드로 좌우로 움직이면 눈금이 하나씩 조정이 돼요. 좌우로 움직이시면. 자, 계열 겹치기는 뭐냐면 지금 파란색 막대, 빨간색 막대, 녹색 막대 세 가지 막대가 있는데 절반씩 겹쳐라 이거죠. 겹치기니까. 그 다음에 간격의 너비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강종국이라는 사람과 황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거를 200%로 잡아주면은요, 200%로 잡아주면은 강종국에 있는 막대 그래프 너비보다 2배 두꺼운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 너비가 100%라고 우리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녹색 막대 너비나 빨간색 막대 너비처럼 다음 사람과의 간격이 그 간격만큼 넓어져라 이거죠. 겹치기가 0 그러면 안 겹치는 거고요.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줄어들면은요 벌어지잖아요. 근데 겹쳤잖아요. 만약에 100% 겹치면 어떻게 돼요? 앞뒤가 붙어 있으니까 뒤에 거는 가려지겠지. 근데 반반씩 겹쳤잖아. 반반. 근데 간격은 나와 옆 사람과의 간격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 막대 그래프의 너비에 따라서 그거랑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져라. 100%. 간격 너비가 넓어지면 막대 그래프 폭은 어떨까요? 이 간격이 넓어지면 막대 그래프가 좁아지죠. 간격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좁아지면 막대 그래프가 넓게 나와요. 이런 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이런 게 필기시험에 나오니까는 이거를 머릿속에 정확히 담고 있지 않으면 어떨 때였더라? 뭐였더라?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어려운 거는 아닌데 헷갈리는 거지. 얘는 줄어들면 넓어지고 넓어지면 줄어들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 반반 겹치고 옆 사람과 간격이 정식 간격 좌우로 나란히네 뭐. 예. 그 다음에 그림. 자 그림 영역은 어디냐? 자 보세요. 여기는 차트 영역이라 그래. 차트가 보이는 것은 차트 영역이고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 그 배경을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아니면 얘를 클릭하고 요 위에 있는 서식.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서식. 어떤 건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채우기 색은 단색으로 채울 건데 그 색깔은 뭐냐면 흰색 배경 1 그런데 5% 어둡게 15% 어둡게 25% 더 어둡게 라고 하는 왼쪽 칸에 있는 거 흰색 배경 1인데 퍼센트가 있어 35% 50% 이렇게 어두운 거 25%도 어둡게 라고 하는 약간 회색이 있을 거예요. 회색 그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세로 갑축에 여기 이쪽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단위가 원하고 써있죠. 단위가 점하고 써있잖아요. 이걸 쓰라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 있네요. 여기 텍스트 상자 선택해서요. 여기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커서가 껌벅껌벅 거리죠. 여기다가 단위 콜론 점 단위 콜론 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써라 이거지.
글자는 쓰셨죠?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 레이아웃에 보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클릭해요. 그냥 클릭해서 단위 콜론 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공간을 넓게 잡았고 얘는 드래그해서 좀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잡았는데, 글자를 쓰시고 나면은 그 테두리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상단에 가운데 요거는 세로 가운데, 밑에 거는 가로 가운데. 근데 가로 가운데를 한번 다시 누르면 얘는 그냥 그대로 있네요. 셀에서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다가 다시 누르면 안 가운데로 돌아가는데, 얘는 그냥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자, 그래놓고 컨트롤 1번. 아,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해도 되고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지금 선이 보이나요? 여기에 단위 점이라는 곳에 박스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 선색에 가서 얘를 우리가 선 없으면 실선을 선택하면 주황색으로 나오면 얘를 그냥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검정으로 바꿔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정색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글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 10포인트. 보통은 그냥 보통이죠. 뭐 굵게도 아니고 기울이기도 아니고 밑줄 치는 것도 아니니까 보통이고요. 이 박스의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는 살짝 여러분이 보기 좋게만 줄여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얘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럭저럭 글자가 좀 보이게끔 줄였어요. 일단은 글자가 박스의 정중앙에 와야 돼요. 그렇죠? 정중앙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정중앙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춰주시고, 글꼴과 글꼴의 크기, 그리고 뭐 굵게인지 안 굵은 건지 기울인 건지 밑줄 친 건지 아닌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컨트롤 1번에 가서 테두리 선 그리는 거. 네, 테두리가 지금 선색이 실선으로 돼 있고, 이때 자동으로 보면 아까 주황색 같은 게 보이는데 그냥 검은색으로 맞추시면 되죠.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다 푸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18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그 결과 화면 종이하고 답안 결과하고 우리 화면하고 어떤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번부터 볼까요? 남자 거만 들어가서 출석 점수 넣고요. 차트 제목 넣고요. 차트의 글꼴 크기 지정했고요. 왼쪽에 50까지 지정했고요. 강종국이라는 사람의 이름 표시했고요. 저 안쪽 바깥 끝쪽으로 집어넣고요. 차트끼리 서로 반반씩 겹쳤고요. 간격의 너비는 100%로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은 약간 회색 20%, 25% 더 어둡게 했고요. 왼쪽 끝에 단위가 점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꾸몄고요. 이렇게 나름 꾸며본 거죠.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하단에 기출공입원 문제 있고요. 시트 여기에서 한번 갈 건데요. 자, 지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집어넣어 놨어요. 부서에 딱 상관없이 이름하고 1, 2, 3월 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차트를 만들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영업 2부 거. 영업 2부니까 지금 김사원, 김흥부, 이봉주, 이양양 4명이죠. 그렇죠.
그 4명 거로 바꾸래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합계를 넣으라 그러면 합계 영업이부 컨트롤 키 눌러서 저기 영업이부 또 영업이부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합계가 더 들어가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는 그냥 다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같이 여기 있는 남자 거만 쭉 블럭 잡아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름 김사원, 김홍보, 그 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이 사람에 대한 1, 2, 3월에 이만큼 색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 거로 대체하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제거하고 쓰면 안 돼요. 얘를 제거하면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이 사이즈를 건들면 얘를 만약에 제거하고 얘를 가지고 다시 삽입을 눌러서 차트를 이대로 만들면 빵점 처리돼요. 제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고쳐야죠. 고치는 방법 볼게요. 저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있는데 서식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레이아웃은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따질 때 쓰는 거고요. 디자인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 얘를 눌러보세요. 이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 범위 있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름 김사원, 김홍부 먼저 EF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봉주, 이양양 그리고 옆에 있는 1, 2, 3월에 있는 하나, 두 줄 그리고 이봉주 그리고 이양양 하고 블럭을 다 정확하게 잡고 나면 요렇게 뜰 거예요. 그림이 요렇게 뜰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줄 아시면 돼요. 근데 책에는 이거를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이 설명을 되게 어렵게 해놨는데 이름은 어려워요. 뭐를 빼고 뭐를 넣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네. 이 책은 제대로 해놨네. 이 책은 제대로 해놨어. 192페이지 위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름 해갖고 위에 2명 아래 1명 저 끝에 1명 1, 2, 3월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자동으로 이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딱 바뀔 거예요. 요렇게 블럭을 잡을 줄 알면 돼요. 이게 블럭을 제대로 못 잡으면 얘가 꼬여버려요. 꼬여버립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래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범위에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블럭 잡고 나서 확인만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차트 문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아까 뭐 출석 점수 추가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복사해서 그냥 붙이면 돼요. 걔도 아까처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 차트 제목을 입력하려는데 보세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차트 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영업 2부 영업 실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글자가 자동으로 일로 연결되게 하래요. 그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 글자가 바뀌면 얘도 바뀌고 요 G1에 있는 거랑 얘랑 연결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차트 제목 먼저 차트 제목 클릭했죠?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이름 상자, 저 수식 입력줄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클릭해 보세요. 영업 2부
G1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여기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겠죠? 클릭하고 는 하고 영업 2부라는 G1을 클릭해 주시면 기출 02라는 시트에 G1 셀로 갔습니다 라고 뜰 거라.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제목이 변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제목이 영업 2부가 아니라 영업 112부 같으면 얘도 고쳐져요. 여기가 고쳐지면 여기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연결이 되게끔 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이 바탕이고요. 바탕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굵게, 기본은 굵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14.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이 없네요. 여기 가로 항목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레이아웃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 축 제목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레이아웃 탭에 있는 축 제목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예,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이죠. 가로축. 그것도 아래에다가 예.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이름. 요 이름이란 글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4번 문제죠. 도둠이란 글꼴로 바꾸래요. 도둠. 그리고 굵게 12. 그 다음 왼쪽에 숫자가 너무 많아요. 5만, 6만, 7만, 8만 이렇게 넘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1번. 이 전체 값을 100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표시 단위를 1000으로 바꿔요. 표시 단위를 1000으로 바꾸면 1000분의 1로 줄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때 1000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앞에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맞춤에 가서 얘를 클릭하고요. 얘를 클릭하고 맞춤에 가서 방향을,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이렇게 기울여도 안 되죠? 이렇게 기울여도 안 되잖아요. 글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로 똑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이 축의 눈금 표시를 1000으로 지정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눈금선이 보이나요? 여기 지금 6만에도 하나, 5만에도 하나 이렇게 눈금선이 가 있잖아요. 레이아웃 눈금선에 가서 가로 눈금선인데 얘를 없음, 표시 안 한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눈금선을 표시할 거냐, 눈금선을 없앨 거냐. 그 다음에 이 그림 영역에 가서 컨트롤 1번 채우기를 뭐로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질감에 가서 질감으로 채우는데 그 질감의 명칭은 신문용지, 처음에 있는 건 파피루스, 그 다음엔 캔버스, 그 다음에 신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신문지 찾아야 되겠죠. 재생지, 여기 있네. 신문용지 정중앙에 있나요? 네, 신문용지. 그럼 신문용지 형태로 바뀐다. 그 다음에 법례는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법례가 여기 있는데 얘를 어디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어떻게 하래요? 미세효과 강조 5죠? 그건 여기 없어요. 법례 서식 여기는 없어요. 서식에 가야 되겠네요. 서식을 안 가는데 여기 처음 가네요, 오늘. 자, 차트 도구 법례를 클릭하고요.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에 가서 이 도형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이 도형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미세효과가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미세효과인가요? 그럼 효과 1, 어둡게 1, 강조 1, 강조 2, 강조 3, 강조 4, 강조 5, 이거네 뭐. 이 네 번째 줄이 미세효과예요.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거 어둡게 1 이런 거고요. 두 번째서부터는 강조 1, 2, 3, 4, 5, 6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미세효과, 강조효과, 강조 5번 이거 요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차트 영역 클릭하고 컨트롤 1번 테두리 스타일을 2포인트로 하고 둥글기, 2포인트로 하고 둥글기, 네, 닫기. 그럼 이 문제는 해결 본 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